네, 반갑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표본 T검정, 지난 시간에는 1표본 T검정, 즉 집단이 한 개일 경우에 어떻게 검정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음, 집단이 두 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대표적인 집단은 되겠죠. 이 남자와 여자 간의 평균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냐 아니면은 우연적 차이냐. 즉 의미 있는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냥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오차 정도로 볼 거냐. 이제 그런 검증이 되겠는데요. 공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두 집단이니까 x바 1 마이너스 x바 2 차이가 되겠죠. 집단 간의 차이가 이 분산, 그죠? 분산. 여기 분모에는 분산이 있습니다. 분산보다 크냐? 분산은 뭐예요?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 즉 흩어짐 정도가 하나의 이것을 우리가 오차 정도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진정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거냐, 이제 그런 것인데 분산보다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크냐 작냐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자가 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때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분모가 크게 되면 이것은 의미 있는 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오차 정도. 음? 그러면 오차를 어디까지 오차로 볼 거냐? 바로 그거죠. 알파는 0.05다. 5%까지로 우리가 오차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P 값을 예, P 값을 0.05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상 우리가 통계 관행상 P 값은 자, 이렇게 되면 알파가 0.05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알파가 0.05면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볼 것 같으면은, 자, 개념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독립표본 t-테스트란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이고, 평균 차이가 오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배수는 두 개 집단이니까 당연히 맹목척도가 되겠습니다. 맹목척도. 종속변수는 연속형 데이터로서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설 설정은 자, 연가설 두 집단 평균의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대립가설, 진정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어는 외워주셔야 돼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 라고 하는 거. 뭐가 대립가설일 경우에. 먼저 우리가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기 전에는, 어, 먼저 따져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분산 비교란 말이죠. 남자와 여자 간의 데이터의 분산, 즉 흩어짐 정도가 또는 차이 정도가 이질적이냐 아니면 이질적이라고 할 수 없는 비슷하거나 동질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따라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좀 표가 위로 많이 솟았어요. 그죠? 어쨌든 제가 그리면서 최대한 그려본 건데, 이렇게 좀 나타났네요. 이해를 하시고. 어, 자, 두 집단, 파란 X바 A와 X바 B가, 곡선이 같다. 즉, 분산, 좌우 대칭이 딱 맞죠. 그죠? 높이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는 데이터 분산이, 즉, 흩어짐 정도가, 같다. 이게 이제 동질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오른쪽에 different variance는 뭐냐면은
자, 파란 곡선은 위로 많이 솟아 있고, 빨간 곡선은 나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두 곡선 상에 분산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등분산 검증을 반드시 먼저 할 것. 그래서 여기에 등분산에도 가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등분산에도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분산 추측적이란 말이죠. 두 집단 간의 분산은 같다. 분산 같다. 그 다음에 두 집단 간 분산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되죠.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요거는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즉, 등분산 충족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 작성해 놓은 글입니다. 이것은. B는 굳이 가로가 필요 없죠. 음, 전제로 우리가 데이터, 검증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 의료 검사에서 대도시 학생 400명의 평균 점수가 26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네요. 10점. 어, 그다음에 시골 학생도 400명, 평균이 25점, 1점 차이야. 표준 편차도 10점. 음, 표준 편차가 좀 주어져 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 이런 방식이 있는데 참조 여러분들 하시고, 두 집단 간 성적의 차이를 집값으로 계산하고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를 검증하라. 즉, 집값은 1.96이다. 즉, 95% 신뢰도를 가지고 따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95% 신뢰도라고 한다면은 전체 이 면적을 우리가 일로 봤을 때 이 안쪽에 파란 선, 즉, 크리티컬 밸류가 임계치 1.96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1.96인데 요 안쪽 면적이 95%라고 하는 뜻입니다. 95% 그리고 좌우대칭이니까 한쪽 요쪽 면 우리가 A라고 하고 요쪽 면을 B라고 한다면은 A면은 40 0.475 정도 돼요. 그러면 47.5%가 되겠고 두 개 A, B를 합하면은 95%가 되겠죠. 음.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 따지고 나머지 좌우의 날개 부분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5%니까 2.5%, 2.5%가 좌우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값을 계산해 본 결과 공식대로 그대로 점수를 이렇게 추가해 보면 되겠죠. 그죠? 결과 1.414가 나왔네요. 1.414. 그러면은 여기에 표를 내가 그리는데 1.414는 어디냐면은 요게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1.96보다도 안쪽에 있죠. 그죠? 안쪽에 있죠. 이 안쪽 영역은 뭐예요? 영가설을 지지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 정도의 차이는 26점, 25점, 그래서 1점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대도시 학생들이 시골 학생들보다도 의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1점 정도는 오차 정도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G값 1.96은 통계적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준 정규 분포상의 이한의 임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크리티컬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의 의미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그죠?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1.96 편차 정도 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확률은 면적은 95%인데, 이 전체 면적은 100이든지 1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안쪽 면적은 1.96
안쪽이라고 하는데, 그죠? 안쪽은 95%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이 구간 안에 데이터라든가 표본이라든가 신뢰도가 이 구간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100명의 데이터를 집값 기준으로 정교화해서 나열했을 때, 즉 95명은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사이에 존재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음, 그 밖의 지역, 즉 2.5명씩 나눠도 괜찮고, 그죠? 어쨌든 이쪽 양쪽 날개에 있을 것이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아웃라이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을 간단히 하고, 에, 실질적으로 SPS에서는 이런 화면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연구 문제가 뭐냐면은 판매 실적 중에서 AB 방법 중에서 판매 실적이 어느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테스트 해 놓은 것인데, 케이스가 18개, 18개, A 방법은 35.22, 그 다음에 B 방법은 31.11, 단위를 치면 뭐 억이라고 한다면 35억 2,2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또 31억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차이를 보니까 약 4.11 정도 차이가 나요. 두 집단 간의 평균 판매 실적 차이가. 근데 이 4.11이 진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뭐, 우연적으로 나타난 오차 수준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이 4억 정도 차이가 나면 오차 정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레베니의 등분선 검증. 조금 전에, 데이터의 이질성과, 그죠? 요거죠. 등분선 동질성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요 단계. 자, 레베니 등분선 검증을 봤을 때 F 값이 있고, 자, 요거만 보면 되겠죠. 여기도 가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P 값 유의확률이니까 등분산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가설로서 검증을 해보면 되겠죠. 즉 P 값은 0.1140이고, 자, 우리가 해놓고 있는 마지노선은 0.05니까 이렇게 되겠죠. 0.140이 크잖아. 그죠? 그러면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요 조건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A 방법하고 B 방법하고 등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분산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쭉 가가지고 이것을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갤런 테스트. 여기도 마찬가지 P 검정을, 그래서 P가 0.005가 되겠고, 그 다음에 허용오차 범위 알파는 0.05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차이가 있다. 즉, 4.111은 의미 있는 차이다. 우연적으로 나타난 오차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등분선 가정도 설명을 해놓고 있고, 만약에 등분선 가정이 안 되면은 요 밑에 라인을 봐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도 똑같은 값이 나왔네요. 그죠? 음. 자, T값을 어떻게 써왔느냐면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론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SPSS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응표본 T 테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